어제 아침 저희 병원 응급실에 한 분이 실려 오셨습니다. 78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요. 보호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멀쩡하셨는데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분은 불과 사흘 전에 손주들과 등산을 다녀오셨대요. 친구들과 고스톱도 치시고 식사도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쓰러지신 걸까요?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혈관 나이가 무려 90대 후반이었거든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지만 몸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 아버지도 90까지 사셨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아니면 나는 아직 70대인데 뭐가 문제겠어?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30년 동안 응급의학과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왔는데요.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과 70대에 병원 신세를 지시는 분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놀랍게도 유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3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를 아십니까? 우리 수명의 82%가 유전이 아닌 생활 습관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도 여러분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고, 반대로 부모님이 장수하셨어도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70대에 쓰러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절반은 자신이 위험한 상태인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그 환자분처럼요. 오늘 제가 3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75세 이후 건강하게 사실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면 여러분도 90세에 등산 가시고 100세에 손주들과 여행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놓치면 내년 이맘때는 병상에 누워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서울, 부산, 대구,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오늘 이 정보가 꼭 필요하실 겁니다. 저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종합병원에서 30년간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의사입니다. 퇴직 후 지금은 노인 건강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매일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이 바로 75세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75세일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남성 80세, 여성 86세입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은 남성 73세, 여성 75세예요. 즉, 75세를 기점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90세, 100세 어르신들은 달랐습니다. 이분들은 75세 이후에도 건강이 나빠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건강해지신 분들도 계셨죠.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그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멈춰 주세요. 지금 화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 보이시죠? 저 버튼을 지금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요. 왜 귀찮게 이런 걸 부탁드릴까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의학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많아야 유튜브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됐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짧은 댓글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 많이 달리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을 추천해 줍니다. 특히 이 영상이 꼭 필요하실 것 같은 분들,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가족의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치아입니다.
의사 선생님, 이가 빠지면 틀니하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응급실에서 본 심근경색 환자, 뇌졸중 환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이가 성한 이가 별로 없으셨어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일본 도쿄 대학에서 65세 이상 3만 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자연 치아 20개 이상 유지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6년 반을 더 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가 없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습니다. 그럼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죠. 죽, 국수, 빵.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탄수화물이 많고 단백질이 적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대사 기능이 나빠집니다. 결국 온갖 질병의 문을 여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박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88세이신데 지난주에 오셔서 이렇게 자랑하셨어요. 선생님, 나 아직도 갈비 씹어 먹어요. 자연 치아가 24개나 남아 계십니다. 반대로 이춘식 할아버지는 76세인데 5년 전에 어금니를 다 뽑으셨어요. 틀니를 하셨는데 불편하다고 잘 안 끼고 다니세요. 요즘은 기력이 없다고 자주 호소하십니다. 검사해 보니 근감소증이더라고요.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씹는 힘입니다. 씹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을 부수는 게 아닙니다. 씹을 때마다 턱 근육이 움직이고 이 자극이 뇌로 전달됩니다. 그러면서 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씹는 힘이 약한 노인들이 치매 발생률이 30%더 높았습니다. 또 하나, 씹을 때 침이 나오잖아요. 이 침 속에는 소화 효소뿐만 아니라 면역 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입안의 세균을 억제하고 소화를 돕고 심지어 암을 예방하는 물질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가 없으면 이런 침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더 무서운 건 치주 질환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심장병, 뇌졸중, 당뇨 위험이 두세 배 높아집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근경색 발생률이 2.7배 높았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 이미 이가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남은 이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치아 관리법 3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 30분 뒤에 양치하세요. 많은 분들이 식사하자마자 양치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이를 상하게 합니다. 음식 먹으면 입안이 산성으로 변하는데 이때 바로 칫솔로 문지르면 이 표면이 손상됩니다. 30분 기다리면 침이 입안을 중성으로 만들어줍니다. 둘째, 치실을 쓰세요. 나이 들어서 무슨 치실이에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이 사이에 낀 음식물이 잇몸 염증의 주범이거든요.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만이라도 치실로 이 사이를 깨끗이 해주세요. 셋째, 딱딱한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드세요. 호두, 땅콩, 멸치, 당근. 이런 음식을 씹으면서 이와 턱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이가 약한데 어떻게 씹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작게 잘라서라도 씹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은 꼭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 받으세요. 건강보험 적용되니까 부담도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틀니하신 분들은 밤에 꼭 빼고 주무세요. 그리고 틀니도 칫솔로 닦으셔야 합니다. 틀니에도 세균이 번식하거든요. 치아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88세에 갈비 씹어 드시는 박순자 할머니처럼 되고 싶으시죠? 지금부터라도 남은 일을 소중히 여기세요. 두 번째 신호는 기억력입니다.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큰 오해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뇌세포수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뇌세포는 줄어들어도 뇌세포 사이의 연결, 즉 신경회로는 계속 새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는 80세, 90세에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 중에 최영희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91세이신데 제가 처방한 약 이름을 다 외우고 계세요. 복용 시간도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손주 5명 생일도 다 외우십니다. 반면 68세의 어떤 남성 환자분은 방금 한 말을 금방 잊어버리십니다. 아,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20살 차이 나는 두 분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뇌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최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낮에 읽은 신문 내용을 수첩에 정리하세요. 일주일에 3번은 노인 대학에 가셔서 한문을 배우십니다. 91세에 한문을 배우신다고요? 반면 68세 남성 환자분은 퇴직 후 집에만 계십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세요. 같은 드라마 재방송을 봐도 아, 이거 봤더라 하시면서 또 보십니다. 뇌는 근육과 똑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단단해지고 안 쓰면 약해집니다. 미국 메이어 클리닉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70세 이후에도 꾸준히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47%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뇌를 자극해야 할까요? 첫째, 반대손을 쓰세요.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칫솔을 들어보세요. 왼손으로 리모컨을 눌러보세요. 처음엔 엄청 어색하실 겁니다. 바로 그게 좋은 거예요. 어색하다는 건 평소에 안 쓰던 뇌 부위를 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도 요즘 왼손으로 양치질 연습하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었어도 뇌는 계속 발전시킬 수 있어요. 둘째, 일기를 쓰세요.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날씨 좋았다. 손주가 전화했다. 저녁에 김치찌개 먹었다. 이렇게 3줄만 써도 됩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기억을 꺼내는 그 행위 자체가 뇌 운동이 됩니다. 셋째, 숫자 거꾸로 세기를 하세요. 100부터 1까지 거꾸로 세는 겁니다. 100, 99, 98, 97. 처음엔 쉬울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바로 뇌를 깨우는 운동입니다. TV 광고 시간에 한 번씩 해보세요. 한 달만 하면 놀랍게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넷째, 낯선 길로 걸어보세요. 매일 같은 길로만 산책하지 마시고 가끔은 다른 길로 가보세요. 뇌는 익숙한 것보다 낯선 것을 만날 때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다섯째,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혼자 말없이 계시지 마시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가족들과 옛날 이야기 나누세요. 대화하면서 상대방 말 듣고 내 생각 정리하고 표현하는 이 모든 과정이 뇌를 자극합니다. 특히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젊었을 때 기억을 꺼내면서 뇌 속 기억 저장소를 활성화시키거든요. 여섯째, 새로운 걸 배우세요.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하지 마세요. 83세에 영어 공부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노래 배우기, 서예 배우기 뭐든 좋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기억력이 좋다는 건 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뇌가 살아있으면 몸도 살아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어떤 할아버지는 86세에 바둑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89세이신데 동네 바둑대회에서 상도 받으셨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못해요. 하지 마세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안 쓰셔서 그런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쓰시면 됩니다. 91세에 한문 배우시는 최영희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좀 얘기하기 민망하실 수도 있는데 배변 습관입니다. 뭐, 똥 얘기를 왜 해요? 민망하시죠?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3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장이 건강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 70%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장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좋고 면역력이 좋아야 병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제 환자 중에 서정임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83세이신데 최근 10년간 감기 한 번 안 걸리셨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나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화장실 가요. 60년째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배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반대로 김정복 씨는 76세인데 일주일에 겨우 두세 번 배변을 하세요.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식욕도 없고 기운도 없으세요. 검사해보니 장내 유익균이 거의 없더라고요. 일본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규칙적으로 배변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에 변이 오래 머물면 독소가 생깁니다. 이 독소가 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그럼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염증이 고혈압, 당뇨, 심장병, 심지어 암의 씨앗이 됩니다. 게다가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장뇌축이라고 하는데요. 장이 나쁘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변비가 있는 노인들이 우울증 발생률이 30%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변비인데 걱정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80세, 90세에도 규칙적인 배변이 가능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닌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좋습니다. 이 물이 장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서정임 할머니도 60년째 이렇게 하신대요. 둘째, 아침 식사는 꼭 하세요. 그리고 식사 후 30분 안에 화장실에 가보세요.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면 위대장 반사라는 게 일어나서 대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배변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셋째, 발효식품을 매일 드세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 이런 음식들에는 유익균이 많습니다. 이 유익균이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넷째, 섬유질을 많이 드세요. 고구마, 당근, 사과, 배, 양배추. 이런 채소와 과일에는 섬유질이 많아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변기에 앉을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발 밑에 작은 발판을 놓고 발을 올려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쪼그려 앉는 자세가 되는데 이 자세가 배변에 가장 좋습니다. 발판이 없으면 두꺼운 책 몇 권 놓으셔도 됩니다. 여섯째,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세요. 처음에는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분 정도만 앉아 계세요. 일주일만 규칙적으로 하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 배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일곱째,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에 최소 6에서 8잔은 마셔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져서 배변이 어렵습니다. 여덟째, 걷기 운동을 하세요. 걸으면 장이 움직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약 먹으면 안 돼요? 변비약은 가끔 응급으로 쓸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약에 의존하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배변은 단순히 노폐물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신호입니다. 83세에 10년간 감기 한 번 안 걸리신 서정임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걷는 힘입니다. 의사 선생님, 나이 들면 다리 힘 빠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제 환자 중에 오선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91세이신데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으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0년째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대요. 처음에는 5분도 못 걸으셨대요. 무릎이 아파서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늘리셨답니다. 5분에서 7분, 10분, 15분. 이렇게요. 반면 72세의 최병철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코로나 이후로 집에만 계시다가 이제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십니다. 최근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근육량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하루 5,000보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12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12년이에요. 단지 걷기만 해도요. 왜 걷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걷기는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완벽한 운동입니다. 다리 근육만 쓰는 게 아니에요. 걸을 때 팔도 흔들고 허리도 움직이고 배 근육도 쓰입니다. 그리고 걸으면 심장이 뛰고 폐가 움직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거죠. 뇌에도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되면서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게다가 걷기는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나이 들면 골다공증 때문에 낙상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걷기를 꾸준히 하면 뼈가 단단해져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면역력입니다. 걸으면 백혈구가 활성화되면서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실제로 하루 3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은 감기 걸릴 확률이 43%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무릎이 아파서 못 걸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적당한 걷기는 오히려 무릎 건강에 좋습니다. 무릎 관절에는 혈관이 없어서 영양분을 직접 공급받지 못합니다. 대신 걸을 때 관절액이 움직이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걸어도 무릎이 나빠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됩니다. 오선자 할머니처럼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걷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목표를 정하세요. 처음에는 5분, 익숙해지면 10분, 15분.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세요. 3개월 후면 30분 걷기가 가능합니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걸으세요. 아침 식사 후 30분 뒤가 가장 좋습니다. 식사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걸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바른 자세로 걸으세요. 고개는 들고 시선은 앞을 보고 어깨는 편하게 내리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발은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가락으로 밀면서 걷는 게 좋습니다. 넷째,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바닥이 딱딱한 구두나 슬리퍼는 안 됩니다. 운동화가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혼자 걷는 것보다 친구와 함께 걸으면 훨씬 재미있고 대화하면서 걸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게 됩니다. 여섯째, 날씨가 나쁜 날은 실내에서 걸으세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걸으셔도 됩니다. 집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좋습니다. 일곱째, 걷기 전후로 스트레칭을 하세요.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 그래도 계단 오르기는 너무 힘들어요. 계단은 무리하지 마세요. 평지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나중에 체력이 좋아지면 그때 계단도 도전해 보세요. 91세에 매일 30분씩 걷는 오선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5분만 걸어보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호흡입니다. 숨 쉬는 게 뭐가 중요해요? 누구나 숨 쉬는데요. 맞습니다. 누구나 숨을 쉽니다. 하지만 어떻게 숨을 쉬느냐가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에 나경복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85세이신데 최근에 폐 기능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를 본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랐답니다. 이건 60대 폐 기능입니다.
85세인데 폐 나이가 60대라니 어떻게 가능할까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깊은 호흡을 10분씩 하신대요. 20년째 하고 계시답니다. 반면 73세의 양호철 씨는 늘 한숨을 쉬십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답답해. 이런 말씀을 달고 사세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가쁘시고 최근에는 가슴이 답답하다고 자주 호소하십니다. 검사해 보니 심장 기능이 또래 평균보다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얕은 호흡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심장질환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얕은 호흡을 하면 폐 아래쪽까지 산소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이산화탄소는 쌓입니다. 혈액이 산성화되면서 심장과 뇌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게다가 얕은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면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깊은 호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 폐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들어갑니다. 혈액이 산소로 가득 차면서 온몸 세포가 활력을 되찾습니다. 뇌도 맑아지고 심장도 편해집니다. 특히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몸이 이완되면서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더 놀라운 건 깊은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내장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고 변비도 개선됩니다. 그럼 어떻게 호흡해야 돼요? 제가 나경복 할아버지께 배운 333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33 호흡법, 이름만 들어도 쉽죠?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코로 3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가슴이 아니라 배가 나와야 합니다. 배꼽 아래 단전까지 공기를 채운다는 느낌으로 깊게 들이마세요. 하나, 둘, 셋. 천천히 세면서요. 둘째, 3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억지로 힘주지 마시고 편안하게 참으세요. 하나, 둘, 셋. 셋째, 입으로 3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촛불 끄듯이 부드럽게 내쉬세요. 하나, 둘, 셋. 이게 한 번입니다.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그럼 약 3분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3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 식사 후 1번, 잠들기 전에 1번. 이렇게 하면 하루 총 9분입니다. 단 9분으로 폐 기능이 좋아지고 심장이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3초가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2초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4초, 5초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배로 숨을 쉬는 겁니다.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호흡하면서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슴으로만 숨 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얕은 호흡입니다. 배로 숨 쉬는 게 깊은 호흡이에요. 의사 선생님, 그냥 평소에 깊게 숨 쉬면 안 돼요? 꼭 이렇게 세면서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세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냥 깊게 쉰다고 생각하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하지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333 호흡법을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호흡법을 하다 보면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깊게 숨쉬게 됩니다. 나경복 할아버지는 20년째 이 호흡법을 하셔서 85세에 60대 폐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10년 후, 20년 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저와 함께 한번 해볼까요?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참습니다. 하나, 둘, 셋. 입으로 내쉽니다. 하나, 둘, 셋. 어떠세요? 벌써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걸 하루 3번만 하세요. 습관이 되면 평생 건강한 심장과 폐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5세 이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치아가 건강하다. 둘째, 기억력이 또렷하다. 셋째, 매일 규칙적으로 배변한다.
넷째, 걷는 힘이 있다. 다섯째, 깊은 호흡을 한다. 이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5개 다 해당되신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장수 체질입니다. 3, 4개 해당되신다면 아주 좋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완벽한 장수 체질이 됩니다. 한두 개만 해당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해당 안 된다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이 바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제가 3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건강을 지키는 건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는 것, 오늘 5분만 밖에 나가서 걷는 것, 오늘 자기 전에 333 호흡을 한번 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제 환자 중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72세에 처음 오셨을 때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이도 많이 빠지셨고, 기억력도 나빴고, 변비도 심하셨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세요. 그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걸 하나하나 다 실천하셨습니다. 남은 일을 소중히 관리하시고 매일 일기를 쓰시고 아침에 물 마시고 규칙적으로 화장실 가시고 매일 10분씩 걸으시고 333 호흡을 하셨습니다. 1년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셨거든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걸음걸이도 가벼우셨어요. 선생님, 나 요즘 너무 좋아요. 손주들이 할머니 왜 이렇게 젊어 보이냐고 해요.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그 할머니 87세이십니다. 여전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내일은 5분 걷기, 모레는 333 호흡,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엄마, 아빠, 오늘부터 같이 걸을래요? 여보, 우리 333 호흡 같이 해봐요. 친구야, 내일 아침 같이 산책 갈래? 함께 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들, 친구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건강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세요. 하루 3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그때 그 영상 받길 정말 잘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3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고 후회하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90세에도 건강하게 등산 가시고 100세에도 손주들과 여행 가시고 110세까지 사시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100세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